암을 막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는 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이렇게 멀리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고사리와 민물장어가 암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에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저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김양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을 막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자극성 있는 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자극성 있는 음식, 우리가 맛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맛인가 하면 짠맛과 단맛입니다. 짠맛과 단맛이 같이 있을 때 맛이 있다, 다른 말로는 맛이 좋다라고 하고, 그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짠맛과 단맛이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짠 음식이 특히 위암을 일으키고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맛이 들어가면 당뇨라든지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맛과 짠맛이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맛이 있는 법이고 많이 먹기 마련이죠. 음식 중에 제일 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짠 음식은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곰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는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좀 느끼려면 아주 짜와야 됩니다. 또 음식 중에 굉장히 단맛, 제일 단맛이 단 음식이 뭐냐면 그것은 팥빙수입니다. 음식이 차가우면 단맛을 못 느끼는데 굉장히 달아야 조금 단갑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팥빙수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여간 단 음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 음식입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런 것들은 암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이 한 문장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맛은 암의 먹이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나 대부분의 과자 종류에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설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김치찌개를 먹었고 분명히 다른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설탕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단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몽도 그런 쪽에 속하고, 자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몽의 어떤 성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과일이든 간에 말린 거 있죠. 말리면 굉장히 당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이렇게 멀리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말리는 게 많은데, 말리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은 당도가 높은 것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린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 채소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채소를 생각보다 적게 먹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혈압 환자들도 많이 있고, 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채소보다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단 거 이런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그 과일 가지고 만든 통조림 같은 거 있죠. 통조림 같은 건 또 몰랑몰랑의 맛은 있지만은 그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사이다라든지 콜라 같은 것도 캔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마실 때 입으로 바로 붙여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알루미늄 통에 도금되어 있는 그 퓨란 성분 때문에 침과 합하면 이게 녹아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컵에 딱 따르어서 컵을 딱 마시는 것이 아주 좋죠. 그래서 특히 통조림 식품들 될 수 있는 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먹을 때는 절대로 우리 혀하고 입하고 바로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이드 성분하고 통조림의 필요한 성분하고 서로 부딪히면은 안에 있는 그 철분 성분들, 녹성분들이 녹아서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하고 침하고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죠. 고사리와 민물장어가 그 암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에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생고사리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고사리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민물 장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 몇 군데의 그 양식장에서 기르면서 잘못된 사료라든지 약품을 써가지고 생겼던 문제지 민물 장화 자체만 가지고 암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암에 안 좋은 식품으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육이죠. 가공육. 직화고기는 무조건 안 좋죠. 직화고기. 제일 맛이 있는 고기가 사실 직화지 않습니까? 불에 바로 구운 거. 맛이 있는데 몸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직화고, 또 가공육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들,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고량진미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딱 접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갑자기 확 통제를 해버리고 하나의 맛으로 확 잡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마미라고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맛이다. 순간적으로 정복을 확 시켜버리는 맛이다. 굉장히 강한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피 속에는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당분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 이런 데 사실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암을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 흰살 생선, 흰살 육고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붉은색의 고기들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짜게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짜야 맛이 있는데 아무리 흰살 생선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소금을 너무 떡을 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소금에는 나트륨이 있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나트륨이 꼭 필요하지만은 많이 먹을 경우는 혈관 속에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아주 물을 많이 흡수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혈관의 모든 질병은 콩팥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 자체가 또 혈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콩팥에는 나트륨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우리 피가 건강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한데 건강하게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나나 같은 칼륨을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당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을 먹을 경우는 바나나를 같이 먹어주면 나트륨 소금과 바나나의 칼륨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지 않고 막아주는데 좋은 효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은 활성산소 생산을 막아야 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지만은 이미 독성을 띤 산소가 있어요. 그런 것은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는 독성산소가 돼서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백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셀 수 없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화학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전자 한 개가 부족해지는 소위 말하는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세포가 많이 생겨요. 10억 개 이상 불완전 대사를 하는 게 생기면 그게 전자 하나를 빼앗긴 것은 전부 다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핵에서 DNA에서 전자 하나를 빼앗기면 그게 암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암이 되는 것보다는 돌연변이에서 암세포로 바뀐 정상세포 때문에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암세포가 생길 때 우리는 암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로 되면 암이 나았다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화를 낸다든지 긴장한다든지 또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든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다든지 하면은 몸속에서 똑같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속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런 불완전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지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쁜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과의 접촉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것보다도 돌연변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굉장히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암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세 개가 메이저 팩터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몸에 쓰여지는데 쓰여지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또 이렇게 중성 지방이 되는 건데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아지는 거죠. 지방이 많아지면 결국 분명히 자기가 지방을 먹지 않았지만 몸에 살이 조금만 찌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또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암은 지방을 먹고 자랍니다. 아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라고 지방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는 것이 단순히 비만의 문제만 아니라 암을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몸에 좋고 암에 좋은 과일은 사과라든지 토마토, 그리고 베리류가 좋죠. 베리류는 블루베리, 로즈베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파란색 성분은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포도보다도 30배나 뛰어나다. 아주 많이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과는 껍질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근데 사과는 보통 껍질을 많이 또 이렇게 버리는데 껍질에 진짜 양분이 있는 겁니다. 잘 씻어서 사과의 껍질을 먹는데 공복 시에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토마토라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전립선만 생각하는데 전립선뿐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항산화물질이고 항산화작용이고 항염증작용이 좋은 것입니다. 이 리코펜을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라고 같이 먹죠. 토마토를 약간 프라이팬에 이렇게 데쳐서 구워서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으면 좋다. 그렇게 해주면 리코펜이 훨씬 잘 우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듯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또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이 있다고 먹고 없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기 때문에 먹고 또 나쁘기 때문에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섭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